보관함 앞에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던 남성과 이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주민센터 직원. 신고를 받은 치안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 2명과 함께 범인 검거에 나서 외국인 전달책을 붙잡았는데 남다른 눈썰미로 범죄를 예방한 주민센터 직원과 검거에 일조한 사회복무요원 김기수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은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직전에 있던 이 시민을 구한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양천구 신월동에서 어떤 택배 보관함 앞에서 한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센터 직원이 가면서 보니까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 의심되는 상황을 본 주민센터 직원이 바로 치안센터로 달려가게 되고요. 치안센터에서 이 경찰서, 양천경찰서에 보고를 한 이후에 당시에 사무실에 있었던 사회복무요원 김기수, 정의연 씨와 함께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하는데 함께 협력해서 검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민센터 직원이 촉이 있었던 거예요. 딱 적어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구나. 이거 직감을 하고 바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촉에 있었던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또 직감이 셀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어요. 예. 바로 이 분이 이 주민센터 직원이 지난 5월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던 그것도 거액의 돈을 피해를 봤던 경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행동과 되게 비슷한 행동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죠. 전화기를 들고 누구랑 계속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서성서성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저 보이스피싱이다 직감을 하고 바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예. 그 뼈아픈 보이스피싱을 이제 당한 거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눈에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건데 당시 어떤 상황을 목격했던 것인지 신고자인 주민센터 직원분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30대 초반인 청년인데 양쪽에 이어폰은 낀 채로 뭔가를 통화를 하는데 눈치로 또 그분이 이렇게 손짓으로 이제 밖에 있는 이제 보관한 그걸 가리키고 제가 이제 당했기 때문에 얼른 직감이 오는 거예요. 어머, 이분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내가 당하고 보니까 그놈을 꼭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말을 못하고 나도 눈짓과 손짓으로 그거 분명한 보이스피싱이니까 최대한으로 시간을 좀 끌으며 통화를 하시라고 내가 빨리 가서 신고를 해드리겠다고. 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뛰어왔지요.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이제 한 달 전에 내가 또 여기 와서 신고했듯이 그렇게 또 제가 전달을 해서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고자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이제 당했긴 당했는데 이 당한 사람 한번 꼭 잡고 싶다라는 이제 일념이 있었고 그 마음에 시간을 끌어달라고 얘기도 하고 직접 가서 또 신고도 하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돈을 뺏긴 것도 돈도 엄청나게 억울하지만요. 내가 하필이면 내가 얼마나 이 부족해서 이걸 내가 당했어? 억울해 막 이런 자책감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분도 그 당한 거에 대해서 속이 엄청 상해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자기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 이 범죄가 저지러지는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는 꼭 잡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와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지금 당신 당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라 해서 가서 이제 이 경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신 본인은 당했지만 다른 한 사람이 당하지 않게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그 30대 남성은 그 앞에 그 뭐 아까 택배 보관하면 그 앞에서 전화하면서 자기도 정신이 없이 아마 이제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손짓 몸짓을 하면서 알려줬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할 뻔한 분은 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금감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당신 계좌가 사기 범죄 이용됐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 그 택배 보관함 같은데 집어 넣어라. 이제 이 내용인데 네. 보통 요 보이스피싱을 하면 약간 단골 메뉴가 주변에 누구와도 말하지 말랍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말하면 이 본인 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뭐 이분 이 주민센터 직원분도 자기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쪽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 해서 본인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 지금 피해를 입을 뻔했던 분은 뭔가 좀 그래도 이상했는지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손짓 발짓으로 여기다가 지금 돈을 넣으라는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도 나랑 다르게 이 사람은 좀 젊어서 그래도 이제 나한테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얘기라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 당하고 보니까
정말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이놈은 꼭 잡고 싶다. 이 생각에 정말 이분을 도와주려고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만 알려줘도 일단 큰 피해를 막은 셈인데요. 이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경찰까지 이제 출동해서 그야말로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이 펼쳐지는데요. 김기수 신월 치안센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찾으러 온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일단은 제복이 눈에 띄니까 혹시 뭐 왔다가 안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친구랑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때부터 이제 센터장님 지시하시는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잠복하고 있었거든요. 10몇 분 지난 다음에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돈 넣어놨다는 택배함을 열려고 하기에 그때 이제 수신호로 말씀드려서 경찰분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검거하고 저희가 검거한 사람은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다른 한국인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그 동생이 통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해결돼가지고 그렇게 표창 운 좋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사회복무요원인데 거의 뭐 경찰 잠복근무 옷도 다 변장을 해가지고 잠복근무까지 했어요. 센스가 뭐 있죠. 뭐 센터장도 뭐 얘기를 했겠지만 돈을 벌써 뽑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주려고. 그래서 돈을 주지 마라. 그래서 현금 말고 빈 봉투를 이제 거기 넣으라고 한 다음에 또 저 복장으로 가면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복으로 갈아입고 옆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말레이시아 사람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 검거를 했겠죠. 그 와중에 사진은 이 김기수 그리고 두 사람의 사회복무요원이 옆에서 찍은 것입니다. 아, 근데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은 이제 외국인이 이용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인이 이제 이용됐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중에 하나가 뭐냐 통역까지 했단 말이에요. 통역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인은 한국에 여행 왔다가 뭐 친구가 좋은 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 범죄에 일회성 가담한 것으로 조금 전 그 우리 전화 통화했던 김기수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검거 과정에서 외국인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통역을 정의연 씨가 했다고 하는데 검거 과정에서 우리 그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것처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는데 이 미란다 원칙을 정의연 씨가 이제 통역하면서 고지를 해줬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이고 전달책이었는데 이 전달책을 검거한 이후에 이 보이스피싱 중간 조직들도 검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아마 겪고 잠복근무까지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합동 검거 작전에 나서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치안센터가 우리가 아는 지구대나 파출소랑 달라요. 그래서 주간에만 낮에만 운영이 되는 곳이고 현직 경찰이나 센터장이라고 했던 치안센터장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2명 이렇게 이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개 이런 일들 한답니다. 범칙금 내러 오시는 분들 혹은 이런 민원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분들이 지도 못 본다 그러면 지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순찰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주간에만 벌어지는 치안 일을 주로 했던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손발이 척척 맞게 잘했다라는 거는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 자 이제 비록 이제 또 전달책이긴 하지만 보이스피싱물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당했던 분입니다. 바로 주민센터 직원이었는데요. 그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김기수 씨의 소감과 함께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센터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서 알았죠. 난 이런 일은 처음이고 무엇보다 이제 생각지 않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저도 기뻤죠. 진짜 내 속이 뻥 뚫렸어요. 솔직히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냥 얼떨떨했는데 뭔가 안전에 딱 이바지한 것 같아서 자부심도 생기고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주민센터 직원 말이 좀 와닿네요.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당해가지고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잡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당했는데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이 범인을 검거해서 같은 범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도 와서 연락을 해주. 당연히 신고자니까 가서 연락해드려야죠. 범인 검거했으면 검거했다고 얘기해주고 경찰서에다가 아마 즉시 아마 그 이 공적 주소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 받고. 부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범죄 검거 포상금일 겁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 검거 포상금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오늘 뭐 이 사건 전해 들으면서 주민센터 직원이 그걸 딱 보이스피싱범이라는 걸 알고 또 신고를 하고
또 치안센터에 있었던 사회복무요원 센터장이 합동작전을 하면서 멋있네요. 보이스피싱범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